시간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매매를 마치고 나면 항시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이 또 트레이딩의 세계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는 곰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또 정돈의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는 마인드로 복귀도 하고 잠시 돌아보면서 수정 보완할 줄도 하고, 그렇게 이런 생활을, 이런 리듬을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않습니다. 시장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은 흘러갑니다.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게으름을 피면은 시장이 한 구석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꼭 그 점을 항시 머릿속과 가슴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오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도자처럼 생활과 주식을 같이 동일화시켜라.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잠을 일찍 자야 되는 이유도, 내가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오로지 이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어찌 보면 각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태하게 다가서면 반드시 이 시장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돌아보면서 각자 스스로가 수정 보완할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가져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세NK, 전일에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했던 종목이었죠. 종목인데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가가 20 몇 프로 뛰었죠. 한세NK가 24.7%. 그래서 바로 상가까지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 바로 못 가져버렸죠. 여기서 못 가져버려 28%까지 갔죠.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전일에 상가에 진입을 해서 하루 20% 이상 수익이 나오면 뭐 상매매하는 것으로는 땡큐 아니겠습니까? 한세NK는 오늘 더군다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수익을 안고 계좌가 빨개가지고 한 주를 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오늘 한세NK 상수익은 항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가져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상매매로 가져왔죠. 에너토크였습니다. 에너토크 역시도 우리가 상매매로 보유를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금요일날 우리가 뭐 상종목이 없으니까 선택 여지가 없었죠. 상종목이 딱 3종목밖에 없었는데 오전장에 그나마 들어간 종목이 에너토크와 한세NK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망설일 정도로 뭐 시장에 종목이 사실은 없었죠. 하지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유를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점성이나 점성. 오늘 점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상매매의 매력이죠. 이런 의외성. 상매매는 항시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외성이 상당히 때로는 참 재미있는 결과를 한 번씩 던져주기도 합니다.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너토크는 정말 땡큐라고 해야 되나요? 상해 그대로 굳어졌으면 좋았겠죠. 물량을 많이 몰렸지 않았습니까? 물량이 보기보다 많이 몰렸습니다. 몰렸는데 상은 유지는 하지는 못했죠. 그래, 뭐 그 정도면 됐지.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월요일장의 첫날에
30% 수익을 딱 챙기니까 참 좋죠. 에너토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봅시다. 먼저 한신기계를 한번 볼까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너토크를 보고 이제 한신기계를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에너토크가 아침에 물량이 1,000몇백만 주 몰리면서 점상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를 해줬잖아요. 그 시가가 우리가 한신기계를 미리 책정을 했을 때는 그때 8%인가 6%인가 6, 7, 8%에서 움직였는데 한신기계가 점상을 유지하는 동시효과의 점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 좀 높았죠. 11% 출발했단 말이죠.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시죠. 조금 낮게 출발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승이 바로 나왔죠. 19%까지 가져서 19%까지. 근데 이제 에너투가 풀어지죠. 그래서 그때 급락을 하게 되는데 뭐 수익은 뭐 7, 8% 나왔습니다만은 좀 아쉬웠죠. 만일에 에너토크가 오늘 상가를 유지를 했다면 한신도 오늘 그와 버금가는 모습을 유지를 해줬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한신과 에너토크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 공략으로 잡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도 7% 정도 이상의 수익을 줬으니까 박합은 준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데이로 진행했던 그린생명과학은 뭐 타점도 잘 잡고 들어갔죠. 우리가 3,200원 기준가를 잡고 들어갔으니까 뭐 잘 잡고 들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체킹이 되었죠. 체킹이 돼서 그때부터 상승을 좀 올려가면서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좀 많이 망설여본 것이 눈에 보이죠.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지점에서도 더 미끄러지지 않고 결국은 상가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봉을 보면 꼬리에서 머리까지를 우리가 거의 공략을 했다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린생명과학은 오늘 어차피 공략을 했어야 될 종목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싸게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서 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을 안고 수익률은 16.2% 나오는데 한 16% 정도 수익을 안고 있죠. 절반 정도는 다 챙겼을 테니까 절반 정도는 편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그냥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그린생명과학은 오늘 좋은 수익에 또 상한가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이 어찌 될지 조금 궁금해지는 친구입니다. 내일 여러분 보면서 또 대응하겠습니다. 급등주는 한번 물면 웬만해서 놓아주면 안 돼요. 완전히 죽음이 서막이 완전히 펼쳐질 때까지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풍제약은 사실은 그린생명과학보다 신풍제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략을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신풍제약을 먼저 진행이 되었죠, 우리가. 아침에 좀 일찍. 왜냐하면 그린생명은 완화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린생명과학의 오늘의 모습을 미리 어느 정도 추론을 하고 따라가 붙을 친구를 여러 종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관련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그냥 우리는 신풍을 선택을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좀 흐름은 잡아주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풍은 오늘 우리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여기 첫 번째 타임에서 들어가서 시가 들어서 여기서 또 수익이 1차 수익이 나오고 다시 우리가 2차로 또 눌림을 좀 한번 더 들어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한 20% 가까이 나오고 오늘 신풍제약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거의 뭐 25에서 30% 가까이 수익을 줬으니까 거의 뭐 그린생명과학은 수익 폭은 작았지만은 16%지만은 상가를 안고 넘어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신풍제약은 뭐 내일까지는 가져갈 종목은 아니었지만은 뭐 상가를 못 가면 안 가져가니까 말이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25% 이상 나왔으면 상당한 수익이었습니다. 25에서 30%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신풍과 거린의 짝짓기 매매 흐름을 머리에 시간을 벌어서 신풍을 두들고 머리의 흐름을 보고 다시 2차로 신풍을 공략하는 그런 약간 티키타카 매매였기 때문에 좀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매매였어요. 오늘 신풍도 좋았습니다. 트레이딩 내용이. 오늘 KCT도 나름대로 또 그만하면 됐다라는 정도의 수익을 준 것 같아요. 단지 얼마만큼 신경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차이였겠죠. KCT는. 즉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급등주는 완전히 죽기 전까지에는 그날 끝까지 최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KCT 모습이 사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뱅뱅뱅뱅뱅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파동을 크게 한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아침에 우리 1차로 공략을 내가 했을 때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 3번 정도 공략했는데 여기도 아마 수익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6% 일단 나오고 여기 한 번 더 우리가 두 가지 트랙을 잡았잖아요. 이 트랙과 그 밑에 트랙 두 가지 잡았잖아요. 3,500원과 3,600원. 3,500원이 딱 체킹이 딱 한 번 더 주죠. 그때부터 급등 나야 되죠. 가뿐하게 15%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 수익만 합쳐도 20% 되죠. 그러면 데이 하면서 그 정도 수익이면 좋지 않습니까? 단지 그 사람의 마인드가 5%를 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0%를 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차이일 뿐이죠. KCT도 오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오늘 더바이오메드를 보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놈은 호가가 약한 놈이야.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다뤄보아야 된다. 그래야 스킬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치가 토대로 되어서 어떠한 전투를 벌이더라도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험치를 가진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더 바이오메드도 보아야 한다. 하지만 끈은 먹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애들을 추종하는 장면에서 끌어올라가는 종목이 호가가 약하다면 끈을 먹어가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1차로 우리 7,000원 기준가로 7,700원입니까? 기준가로 잡았지 않습니까? 잠시 눌림을 주는 것 받아서 앞에 첫 번째 7% 다시 또 왔죠. 다시 또 지체로 옵니다. 다시 또 보자고 했죠. 2차 공략 유지. 뒤에는 8% 정도. 간단하게 두 번 찌지고 볶고 할 것도 없이 따당 해가지고 15% 딱 챙기는 이런 분위기. 그냥 5%씩만 챙겨도 10% 아닙니까? 이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보너스 수익은 큰 폭으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비중도 너무 많이 실어서는 안 되고 가볍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을 아침에 비중을 잡고 좀 굵게 하는 매매를 우리가 아침에 눈사람을 굴린다고 하면 아침에 나름대로 수익을 좀 이렇게 먹었다면 내가 한 20%나 15% 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을 붙이고 여기에다 이제 팔도 하나 붙이고 머리도 이제 하나 붙이고 이런 보너스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20% 목표를 먹었다면 나머지는 이렇게 3%도 좋고 5%도 좋고 6%도 좋고 차근차근 챙기는 거죠. 오전장 끝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자그만했던 이런 눈사람이 장이 끝나고 나면 제법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더 바이오메드를 하면서 호가가 얇은 종목을 트레이딩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보너스 매매를 할 때는 왜 큰 수익을 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바이오메도 깔끔하게 두 번 매매 15%면 좋았습니다. 오늘 메딕폭스도 조금 아쉬운 종목은 맞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우리가 237은 타점을 딱 그렇게 잡고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정도 타점이었지 237원이니까 딱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승부를 보았는데 내심 상한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내심 상한가를 기대했는데 오늘 보기보다 메딕보스가 좀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망설이더라고요. 안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상한가를 갔을 텐데 좀 오늘 망설인 좀 기운이 많더라고요. 오늘 고가가 25.9 거의 한 26%까지 갔는데 그게 아쉬웠는지 이제 시간에서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물량을 먹지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메딕보스로 좀 다양하게 수익을 좀 많이 좀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는데 우리한테 참 수익을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 종목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한 번도 수익을 안 주고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메딕보스는 오늘 한 14%? 그 정도 가까이 수익을 주었는데 뭐 하는 종목마다 다 상가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바쁜 와중에도 좋은 수익을 줘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봅시다. 메딕보스는 매매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추격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과 돌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과 또 눌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다 있죠.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돌파도 하고 뭐 눌림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매매를 하는데 이게 뭐 눌림이 있고 돌파 있고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파동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파동의 흐름을 이렇게 파도에 몸을 싣듯이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튜브를 띄우고 그 위에 둥둥 올라타서 파도에 몸을 던지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은데 그걸 어떤 느낌이라고 말을 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패턴으로 갔구나 알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어떻게 뭐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정확한 건 있거든요. 적어도 추격 매수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야 될 타점을 놓쳤지 않았습니까? 놓쳤으면 기다려서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아주 보편타당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은 많은 패턴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여기 이 지점에 상승하는 지점은 우리가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 한 11%, 12% 하여튼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지켜보았죠. 지켜보았다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제가 단가를 보통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치키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 종목들은 다 그냥 한번 승부 걸거든요. 근데 신규주는 더구나 달바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만한 상황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자 하자 하고 기단 금액대가 12만 8,500원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딱 여기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점. 그래서 여기에 체킹이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딱 받아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물론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의 장소에서 하나의 틈새를 잘 잡고 승부수를 띄우고 기다리고 있냐고 여기서 얼마나 쫓아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막 가고 싶단 말이에요. 쫓아가고 싶단 말이지. 너를 타점을 좀 놓쳤다고 생각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끈기를 가지고. 그 덕분에 오늘 달바 글로벌은 상당한 수익이 나왔죠. 15% 이상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달바도 오늘 잘 기다려서 잘 받아서 올라간 케이스라 상당히 깔끔한 매매였다고 봅니다. 눌림과 돌파 어느 것 하나 둘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급등과 급락을 따로 놓고 볼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항시
급락은 급등의 친구라고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항시 물림과 돌파는 한 세트로 놀고 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파도를 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합니다. 달바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달바와 더불어서 같이 본 종목이 인투셀이었지 않습니까? 전일에 제가 미리 본 승부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네들은 신규주애들은 떼거리로 다니는 것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를 데리고 다닐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달바를 먼저 보면서 인투셀도 동시에 꾸준히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단가를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었고 달바한테 먼저 선두를 뺏긴 상황이라 얘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단가를 딱 잡고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34,000이었죠. 딱 34,000 이 기준가를 딱 잡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34,000. 딱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 포인트 딱 보이잖아요. 그죠? 어김없거든요. 앞에서는 큰 수익은 나오진 않았죠. 여기서는 한 5, 6% 정도? 뒤에서 와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무한 궤적을 올리면서 장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참 좋았죠, 이런 게. 근데 참 아쉽죠. 이게 풀어져 버린 것이. 잔량도 나쁘진 않았는데 한번 처음에 들어갈 때 40몇만 주가 잔량이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참 아쉬웠어요. 두세. 수익률은 우리가 27% 7% 정도 가까이 안고 보유를 하게 된 그런 경우였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장가를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달바도 모습이 좋았고 달바는 파격적인 급등주의 흐름을 잡아주긴 힘들지만 이랬을 때는 한번 상가를 쳐주면 굉장히 더 좋은 그 다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기대가 좀 컸는데 당일 수익으로는 27% 가까이 나와서 수익은 참 좋고 또 앞에 1차 분에 또 한 5%, 5, 6% 먹은 게 있죠. 30% 이상 충분히 나왔지 않습니까? 수익으로서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딩의 어떤 패턴과 형식 어떤 뭔가를 맞추고 싶어하는 저만의 욕심인가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누구나 뭐 저희가 진행하는 종목이 상가를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게 좀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인투셀은 우리가 원했던 모습대로 우리가 원했던 어떤 목표까지는 가졌습니다만은 유지를 못한 것이 정말 아쉬웠다. 그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해. 하지만 한 종목에서 3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시간 동안의 시장과 치열한 또 다툼을 또 벌이면서 오전장을 마쳤지 않았습니까? 장이 끝나고 나면 가만히 시장을 이렇게 한번 둘러볼 때도 있고 바쁘지 않을 때는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하는 매매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사선을 뛰어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냥 펀드에 돈 집어넣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요. 하지만 이 급등주 트레이딩만 가지고 있는 그 어느 트레이딩도 흉내를 못 내는 정말 질기고 질긴 그런 진한 맛이 있죠. 자, 보유 종목은 그린생명과학 우리가 상가로 보유를 해서 16%도 안고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고 오늘 인투셀도 만약 상가 들어갔으면 27%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가져갈 텐데 좀 아쉬웠죠. 그리고 보유원택 상가 들어가는 종목 올상 따로 진행을 했고 라파스는 제가 좀 늦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보유하신 분도 내가 오늘 매수 놓고 끝까지 받아내라고 했는데 받았는지는 모르겠군요. 이렇게 해서 또 내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뭐 승부의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내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을 팍팍하게 가지고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좀 놀러도 다니고 좀 풀기도 하고 좀 풀어야 해요. 그래야 매매할 때는 딱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공부도 좋지만 쉴 땐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말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내일도 우리 또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